헷갈리는 거 있으면 자꾸 질문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아직 수강생 입장이니까 모르는 것이 막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점유권 왜 한숨 쉬어요 또? 점유권은 취득과 소멸이다. 점유권은 우리 양도가 가는 거죠. 목적물,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점유권이 양도가 되는 거죠. 자, 뒷장에 넘어갔어요. 자, 우리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라는 거,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런 거 가볍게 봐셔도 되죠. 간접 점유도 점유 매개 관계를 혈장함으로써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죠. 여기 199조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 3번에 점유 승계 효과 있잖아요. 그거 눈여겨보셔야죠. 자, 1항을 보니까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거기다 슬래시 딱 해야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 이걸 점유 분리라고 그래요. 앞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딱 했어요.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점유 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유를 분리하든가, 앞사람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하든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든가, 점유자의 선택이란 얘기죠. 점유자가 선택하는 거죠. 앞사람의 점유를 주장하든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으면 되죠.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걸 점유 병합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하자까지 승계된다는 거. 이때는 뭐다?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러면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 점유예요. 그러면 승계인도 타주 점유가 되죠. 앞사람의 점유가 자주 점유예요. 승계인도 자주 점유가 되죠. 오케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음 달에 문제풀이를 또 할 거잖아요. 문제집 우리 저기 나온 책 갖고 예상 문제집. 이 기본서를 제가 확인 사살을 해가면서 나갈 테니까 실력이 팍 올라갈 겁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거기 앞에 요약된 것보다도 여러분들 어차피 이걸 계속 밑줄 치놓고 별표 해놓고 했잖아. 아, 이것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기본서를 꼭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 앞에 것은 안 보고. 왜냐하면 그것도 생소하거든. 그 요약된 걸 또 보려면은. 알겠죠? 보던 걸 계속 보는 게 좋아요. 보던 걸. 그래서 기본서로 이거 몇 페이지에 이게 나왔지 않냐고 이렇게 제가 찾아드리면서 맞았다 틀렸다를 확인 사살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실력이 잘 올라가거든요. 자, 우리 거기 2항을 보니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상속에 의한 점유는 상속. 우리 판례에서는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분리를 주장 못하죠. 분리 주장 못하고 병합만 인정되죠. 병합만 인정된다는 거. 상속은. 그러니까 앞사람의 점유를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지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 못합니다.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고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자, 판례는 상속에 의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를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써있죠?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걸 분리를 하겠어. 그럼 판례는 이 상속에 의한 점유는 점유 분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점유 병합만 인정한다는 얘기. 이해 갔습니까?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닌 한. 점유권의 소멸이다. 직접 점유 소멸. 여기 점유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점유가 소멸하는데 일시적으로 점유를 잃더라도 거기 두 번째 줄에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회복한다면은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된다 써 있죠. 이게 유치권 파트에서 응용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유치권. 이거 유치권에서요. 목적물의 점유가 상실되면은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소멸하죠. 상실 시 유치권은 소멸해요. 유치권은 쫓아가는 효력이 없어요. 점유를 상실하면은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그래서 유치권은 이 점유가 목적물의 점유가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점유를 개시를 안 하면은
성립이 안 돼. 또 점유를 계속하지 않고는 유치권은 존속하지 않아요. 소멸해버려요. 상실하면은. 오케이? 점유가. 그런데 유치 이거예요.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유치권에 기한, 유치권에 의한 유침을 반한 청구권이라는 건 없죠. 이거 시험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유치권은 소멸했어. 유침을 반한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그런데 이게 침탈로 인해서 상실되는 경우 있잖아. 점유가 침탈됐을 때만 행사하는 거죠. 점유 침탈 시에는 점유권이 있었던 거잖아. 유치권도 점유권이 있었잖아.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요.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이걸로 점유가 회복이 되는 경우 있죠. 회수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죠. 유치권은 계속 존속했던 것이다. 계속 존속한 것이다. 오케이? 1년 이내 회수가 된다면은 점유가 상실된 것이 없었던 거라고 했잖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점유가 회수가 된다면은 반환받을 수 있단다면은 유치권은 소멸했다, 소멸한 것이 아니다. 소멸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응용해서 문제 나오죠.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소멸이다.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점유 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둔 경우, 횡령한 경우죠. 그러면 간접 점유는 소멸한다.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점유권의 효력이다. 262페이지. 자, 점유 추정력, 점유 태양이라고 나오죠. 태양이라는 말은 모습, 유형,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여기에서 첫 번째 줄 보니까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서 선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을 추정한다 나오죠. 소유 의사로서 점유하는 게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자주점유. 근데 이 항을 두 번째 줄 보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면은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꿔진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소 제기 시부터. 자주점유자는 언제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지죠?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선에서 악의로 바뀌어지는 건 소 제기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어지는 것은 패소 판결 확정. 그 밑에 판례가 그거네. 자, 여기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점유자가 패소가 확정되면 두 번째 줄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거기다 색칠하면 되죠. 두 번째 줄에.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거. 계속 점유 추정이다 해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계속 점유한 거로 추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우연찮게 한 10년 만에 여고 동창생을 만났어. 야,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나 일산에 살아. 이러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동창회의 모임을 나갔을 때 그 친구가 일산에서 산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10년 전 지금 우연찮게 만나봤는데 계속 일산에서 살고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까지 계속 일산에서 살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계속 점유 추정력이라고. 전후 양식점의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됐어.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뭐 흔히 초등학교 때 그런 거 공부했잖아.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다. 뭐 이런 거 공부했잖아. 이해가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전후 양시에 점유했으면은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 이해갔죠? 263페이지. 자, 우리 3번에 권리 적법추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점유하고 있으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본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여기서는 2번만, 동그라미 2번만 밑줄 치면 돼요. 점유자의 권리 적법추형은 통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부동산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다.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색칠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거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추정력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 이거에서 한 문제 나와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있잖아요. 지금 8년 동안 내리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금년에도 또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이게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한 문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했냐?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을과 매매로 인해서 매매로 이자가 점유하게 됐어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면은 이 점유자는 정당하게 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요, 정당성이 없는 자가 돼 버렸어요. 이걸 본권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이제 회복받는 자죠? 점유를 회복받는 자, 점유를 돌려받는 자. 그러면 이 점유자와 이 회복자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권이 없는 점유자가 돼버렸고, 이 회복자가 본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잖아요. 본권이 있는 자와 본권이 없는 자와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 건물을 1년 만에 반환하게 됐다고 봅시다. 1년 후에 매매계약이 점유가 개시된 후에 1년 후에 반환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있을지 있죠. 아니면 빌려줘 갖고 임차인한테 매달 500만 원씩 차임을 받았어. 500만 원씩 차임을 받았어. 그렇죠? 저는 그 약사들이 개인 약사들은 돈 잘 버는 약사 있고 못 버는 약사 있고, 근데 약국에 취직한 약사들이 돈 얼마 못 받는 줄 알았어. 기껏해야 일반 직원이나 마찬가지로 한 3, 400 받겠지 이런 줄 알았어. 꽤 많이 받더라고. 제 조카가요. 이제 20몇 살이야. 이제 약대 약학전문대학교 졸업해갖고 그 약사로 취직을 하더라고. 근데 세금 다 떼고 통장에 500석 딱딱 찍힌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작년에 졸업했어. 그러니까 취직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제 28살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27살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세금 빼고 500이래. 세전 빼고. 그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세금 빼고 통장에 넣어준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누님 아들인데, 누님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그렇게 돈 딱딱 통장에 찍히니까 기분 좋겠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그래서 잘 모아갖고 좋은 데로 장가 보내라고. 장가 보내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뭐. 아무튼, 나는 기껏해야 이제 어리니까 한 300이나 바꿨지 이랬거든. 그게 아닌가 봐. 그게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놀랬다니까. 알겠죠? 제가 너무 좀 낮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 약사를. 자, 하여튼간 반환하게 됐는데, 자, 이거 매달 500만 원씩 차임을 받았다고 봅시다. 차임을 받았을 때 이 1년 동안 받은 차임을 6천만 원이죠. 그걸 갑한테 반환해야 하냐? 자기 것이냐? 이게 문제죠. 반환해야 한다. 자기 것이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임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열매 과실. 과실 수취권. 사용이익을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 수취권. 그 과실 수취권이 을에게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을에게 있냐 없냐. 자, 을이 이게 무효 취소인지를 모르고 점유하고 있는 선의 점유자일 때, 또 무효 취소인지를 알면서 점유한 거, 악의 점유자, 이렇게 틀리지죠. 모르고 점유한 선의 점유자는 이 사용이익은 반환 의무가 없죠. 과실 수취권이 인정돼요. 그러면 자기 부동산도 아니면서,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차임을 6천만 원 받아먹은 거잖아. 그럼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이거 시험문제 참 잘 나오죠. 그러면 건물만 반환하면 되고 그동안에 자기가 취득했던 차임은 자기 거야. 이해갑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라는 거. 근데 악의점유자는 자기가 지금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무효인지를 알고 점유한 거죠. 그러면 과실 수취권 없죠. 과실 반환해야 하는 6천만 원 반환해줘야 안 해줘요. 반환해줘요. 근데 자기 잘못으로, 의의 잘못으로 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
수취 못한 경우다.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본권에 관한 소제기로, 본권 후 소제기로, 지금 본권이 없는 자가 됐잖아. 소제기로 패소 판결이 됐어. 제기로 패소 판결이 됐어.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소제기 시부터. 소제기 시부터. 그러면 이거 보세요. 반환은 패소 판결은 1년 후에 반환했어. 1년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제기로 1년 후에 판결이 나와서 이때 반환하게 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1년 전부터 1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1년 전부터 악의점유자가 된 거야. 이때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악의점유자가 되니까 이때부터 과실수취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거죠. 이때부터 악의점유자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한 지문에 나오죠. 오케이?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의뢰 잘못으로 이 건물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자의 귀책 사유, 책임지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는 경우 있죠? 건물이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 자, 이것도 시험제 잘 나오죠. 자, 자주이면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주점이면서 선의했어. 이게 무효 취소되는지를 몰랐어. 그러면 그냥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작년에도 또 나왔죠, 이거. 임차인이라고 나왔죠, 작년에. 임차인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임차인은 손해예요. 그래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거예요. 악의점유는 말할 것도 없죠. 악의점유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그래서 타주점유와 악의점유자는 배상 범위가 동일하다 이러면 맞죠. 다 손해의 전부 배상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이 무효 취소되는지를 모르고 리모델링 했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겼네. 여러분들 대부분 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거 사면은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올 수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한번 한 20년 넘어 한 25년 된 아파트에 사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래서 올 수리하는데 한 2,500 들어가더라고. 저기 새로 깔고 뭐 어찌고 페인트 칠 새로 하고 벽지 다 새로 바르고 꽤 들어가더라고. 2,500. 아무튼간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피리비 유익비를 얘기하는 거죠. 피리비 유익비. 피리비라는 것은 보존비용, 수선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보존비용, 수선비용인데 이건 그냥 전액을 다 청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익비는요. 들어간 비용에 지출 비용에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있죠. 증가액이 현존해야 합니다. 증가액의 현존. 현존해야죠. 이랬을 때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비용과 증가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하죠. 자, 여기 유익비만큼은 회복자가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환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허용받는 것이 가능하죠. 기간을 허용.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거. 유익비가 그렇죠. 유익비가. 자,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 두 가지 알아놓으세요. 선의든 악의든 차이가 없어요. 선의, 악의점이 모두 인정되죠? 피리비, 유익비 다 마찬가지죠.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이 행사가 가능하죠? 유치권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죠. 왜? 유치권은요,
변제기가 성립요건이에요. 오케이?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우리 책을 볼까요? 264페이지. 선의점유자하고 과실취득이라고 나왔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선의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고 나오죠? 여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거 얘기했고, 여기 니은번에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인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신할 만한 뭐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265페이지. 악의점유자는 수창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이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고 지연 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 써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줄에 색칠해야죠. 과실로 인하여 이게 바로 잘못으로 인하여 이 말이죠.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로 세 번째 줄에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26회 때 거꾸로 나왔더라고. 잘못 없이 악의점유자의 잘못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잘못으로 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잘못 없이라고 나오면은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죠. 의무 없죠. 거기 다만 과실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써 있잖아요. 이게 26기 문제죠. 뭔 말인가 알죠?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다 해갖고요. 여기 기억번 선의점유자가 자주점유일 때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배상 책임을 진다 나왔죠? 니은번이 중요하니까 니은번 별표여서요. 자, 선의점유자를 할지라도 타주점유자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니은번. 선의를 할지라도 타주점유일 때는 어떻게 된다? 손해의 전부 배상. 자꾸 암기하세요. 악의점유자는 손해의 전부 배상. 이게 지금 박스로 또 다시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오케이?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뒷장에 넘어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권. 야, 이게 마지막이지, 마지막. 비용상환청권. 필요비 이익비인데, 여기 조문 박스 밑에 점유자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비용상환청권을 갖는다 써있죠? 필요비는 우리 보존비용, 수선비용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줄에 다만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이 인정되므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것이 문제 잘 나와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후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지금 1번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찾았어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익비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에 증가액이 현존해야 하는데 거기 기억의 두 번째 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 여기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기억번의 다섯 번째 줄. 자, 우리 법원의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허용해 주는 걸 허여라고 그래요. 기간을 언제까지 변제토록 해라라고 법원에서 기간을 허용해 주는 거. 자, 그다음에 유익비. 그러면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지출 비용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라는 걸 이게 산정해야 회복자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출 비용과 증가액의 산정은 점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산정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점유자. 거기 지출 금액 및 현존 증가액의 증명 책임은 모두 유익비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점유자에다 동그라미 쳐. 누구에게 있다? 점유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냐? 267페이지 제일 위에 점유물을 반환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시 또는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한테 행사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건 다 얘기가 됐네요.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26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여기는 침탈당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 청구권자가 침탈당한 자가 청구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침탈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 강도. 이걸 침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사기당한 경우 여기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따라서 사기에 의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 회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써 있죠. 사기는 침탈이다, 침탈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인데 거기 다만 침탈자의 선의 특정 승계를 행사할 수 없다 나오죠. 그 선의 특정 승계인 그 옆에다가요. 선의 매수인, 선의 임차인 이 두 사람을 써놓으세요. 이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거 침탈된 물건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 또 빌려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게 매수인과 임차인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선의 특정 승계인이라는 얘기죠. 그자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요. 침탈자에게는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행사하는 걸 병행이라고 그래요. 병행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척기간.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한다고 나오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출소기간이다 동그라미 쳐줘. 그 1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걸 출소기간이라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출소기간.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자,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거죠.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제척기간 1년, 이것도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는데 1년이라는 이 기간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1년이라는 이 기간도 뭐다? 출소기간.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건 지금 현재 방해받고 있다,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그렇죠.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방해 예방 또는에다 동그라미 쳐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이란 얘기는 뭔 말이다? 선택. 함께라고 3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틀려. 함께라고 나오면 틀려. 선택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라는 거. 자, 그런 거 얘기였고 271페이지 점유소와 본권호소. 이 점유소와 본권호소는요 그냥 조문만 그대로 알고 있어도 돼요. 조문 그대로 토치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208조 1항을 보니까 점유권의 기한소와 본권의 기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오죠. 자, 2항을 보니까 점유권의 기한소는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무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판사가 변호사가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본 사안과 관계없는 본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잘라버리잖아. 그게 바로 점유권과 본권은 무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소를 제기해갖고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 사안과 관계없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 자력구제권이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 자력 탈환권이나 자력 방위권을 얘기하는 건데 점유 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있어요. 근데 간접점유자에게는 없죠.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잘 위에 체크 플러스 인정 여부 박스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겠네.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것만 밑줄 쳐놓으면 되겠네. 자, 준점유권이다.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가능한 거. 재산권.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유권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이 아니고 권리를 지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점유권에 준해서 다뤄준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준점유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을 다 공부했어요. 우리 문제, 5문제가 점유권 문제가 있는데 그 5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아까 그랬죠? 임차인,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 언제나 타주 점유자죠? 언제나 타주 점유. 그러면 1번 맞았네. 이게 29위 시험 문제예요. 2번.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노래 불렀잖아. 무과실은 과실 없이라는 게 무과실이라는 얘기거든. 무과실은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어요. 그러면 이거 을만이 간접점유자다. 이 갑도 간접점유자다. 갑도 간접점유자죠? 갑도. 자,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기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했어.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그러죠. 명의수탁자라고 그러죠. 그럼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점유자라고 그랬죠. 근데 자주점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언제나 타주점유. 왜 틀렸는가를 아시합니다. 자, 5번. 실제 면적에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아까 상당히 초과하는 거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자주점유라고 했어요? 타주점유라고 했어요? 타주점유라고 그랬죠? 타주점. 그러면 1번의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2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권에 기한 손은 본권의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아까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재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틀렸구나. 그러면 답이 1번 나와버렸네 벌써. 2번.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잖아요. 소유의사로서 선후,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거로 주장한다. 맞았죠? 평온이 뭐예요? 평온? 여러분들 평온하다 그러잖아. 조용히 다툼이 없이 평온하게. 에? 그걸 평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연이라는 게 뭐예요? 공연? 드러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무슨 뭐 여대 앞에서 바바리안 맨 있잖아. 바바리만 입고 있다가 여학생이 지나가면 샥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정신병자들 있잖아. 그게 바로 공연 음란죄라고 그래요. 드러내는 걸 공연이라고 그래요. 음란. 그렇죠? 아니 자기 집에서 뭐 혼자 홀랑 벗고 있어도 그 음란죄가 아니지. 근데 남 앞에서 드러내면 그거 음란죄잖아. 그렇죠? 공연이란 말이 드러낸다라는 걸.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아이가 민법 시간에는 별 재밌는 얘기 많이 하죠? 자, 우리 3번에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 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요거 동창생 얘기해 줬죠? 계속 점유로 추정된다.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주장한다. 우리 이건 동산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부동산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조. 점유 적법 경력. 점유하고 있으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면 4번도 맞았잖아요. 200조.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을 얘기하죠. 그 자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았네. 간접 점유자에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2번에 틀린 것은 1번밖에 없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3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한다.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면 내심 의사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의형적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을 인정되지 않아. 점유자가 주장하는 걸 안 받아줘. 그러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주장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깨진다 하면 틀렸죠.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2번도 틀렸고 3번. 점유물이 멸치를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이자 여기. 자, 타주점인데 선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현전이익의 한도에서 배상이에요. 손해의 전부 배상이에요. 여기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타주점이자가 선을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데 3번에 뭐라고 나왔어? 이익이 현존한 데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잖아요. 손해의 전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래요. 4번 악의점이자는 과실 없이 거기다 불치하죠. 과실 없이란 얘기가 뭐죠? 과실 없이란 얘기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 없이란 얘기죠.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잘못 없으니까 대가 보상 의무 없다 이래야죠. 그러면 4번도 틀렸잖아요. 틀렸죠?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자와 점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하는 거 이걸 점유 병합이라고 그랬어요. 아울러 주장할 때는 반드시 하자까지 승계된다고 했죠? 하자까지 승계된다. 그럼 5번이 맞았네. 응? 5번이 맞았어. 4번은 틀렸어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 말이 틀렸죠. 잘못 없을 때는 대가 보상 의무 없어요. 잘못 없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과실 없이란 얘기는 잘못 없이란 얘기예요.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같은 과실이라도 한자가 틀리잖아요. 열매과실 이 과실과 이 잘못이라는 이 과실은 실수했다는 말이거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이거든. 이 과실이거든. 한자가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한자를 가로쳐 놓고 써주는 거죠. 한자가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오케이.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다고 그랬죠?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치를 했을 때는 현존이익에서 배상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악의 점유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묻히고 그렇죠. 이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죠. 이게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얘기. 우리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밑줄 쳤잖아. 이거 제일 위에 제일 265페이지에 제일 위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묻히고 이자가 이행지체가 되면은 지연 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 써 있죠. 이걸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밑줄 쳤잖아요. 기억나죠? 제일 위에 이렇게 헷갈릴 때는 확인 사살 해보는 게 좋아.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3번 정확히 맞았죠. 4번. 이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익비는 증가액이 현존해야 이익비가 생긴다겠어요? 없어도 된다겠어요? 증가액이 현존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뭘 청구한다? 지출 비용을 청구한다? 증가액을 청구한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네,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이래야죠. 알겠죠? 자, 법원에서 이익비 상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유치권 성립돼요? 성립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유치권 그 밑에다가요. 변제기가 성립 요건이다 써놓았어요. 변제기가 성립 요건이다. 그러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가 안 했으니까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줬어. 기간을 허용해줬어.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4번의 답이 2번이고 5번 이제 마지막 문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무 점유보유주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았죠? 왜? 점유보유주자에게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유 청구권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라고 강조했잖아요.
점유보조자는 청구권자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동그라미 쳐줘. 이거 찜탈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망이면은? 아니죠. 침탈이면 절도 강도라고 그랬어.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대상이 안 돼. 침탈 아니니까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죠. 이게 4번이나 나왔다니까. 없다 이래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됐네. 틀린 거.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 여기 침탈했다고 나왔죠? 1년 이내 반환 청구해야 한다. 맞았죠? 그 1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부른다? 출소기간. 오케이. 그렇게 자꾸 암기해야죠. 출소기간. 자,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병이 지금 침탈해 간 거예요. 그냥 을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 침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병 밑에다가 침탈 아니다 써놓았어요. 병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라? 침탈 아니다. 그럼 침탈이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오로지 어떤 때만 행사한다? 오로지 하나? 침탈. 그렇죠. 침탈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침탈 아니라는 걸 읽어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어. 그냥 침탈했다고 나왔죠. 을이 선의 병에게 임대했네. 여기 아직 안 지워졌네. 선의 임차인이네. 병은. 선의 임차인은 선의 특정 승계인이에요? 아니에요? 특정 승계인이죠? 그러면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 한다고 아까 빗을 쳤잖아.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 합니다. 그러면 병이 임차인이니까 선의 임차인이니까 이자한테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행사할 수 없다. 없다. 그걸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5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답이 2번입니다. 답이라도 잘 체크해놔야 엉뚱한 체크하면 안 돼.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소유권 파트로 들어가 봅시다.